최근 개인의 안전욕구의 증가로 재산 및 권익보호 또는 다양한 정보 입수 등과 같이 시큐리티 영역 전반에 걸쳐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음성적으로 개인의 의뢰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이 탐정업자와 이 흥신소 업자들의 난립과 각종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2007년도에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이거를 이제 줄여서 보통 일본 탐정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탐정업 업무와 관련된 피해 사례 및 사회 문제들이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탐정업자가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법령가의 상충으로 인한 바로 부득이한 이 법률 위반 문제점이라든가 업자의 이 부적절한 행위들, 예를 들어서 업자의 갑작스러운 방문이라든가 과대 광고, 고액 계약 요구, 해약 요구 불응과 같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본의 이 탐정제도의 설치 배경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탐정에 대해서 이 국가 차원에서 자격 요건을 규정하거나 면허를 주지 않아 관할관청에 서비스업으로만 신고만 하면은 탐정업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탐정업은 단순한 행정법상의 신고 대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규제가 없었으므로 탐정이 되는 일이 어렵지 않았고 탐정업 또한 신고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많은 탐정 관련 이 업체와 이 탐정 아카데미들, 이 탐정 아카데미란 탐정 교육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난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국가 차원의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죠. 그래서 일본은 탐정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없었습니다. 탐정사, 흥신소, 조사회사 등의 다양한 명칭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전화번호부나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상에도 한 탐정업체가 여러 개의 상호로 영업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1985년을 전후해서 무슨 협회라는 명칭의 탐정 관련 협회가 난립을 하였습니다. 이들 협회들이 로비를 통하여 탐정업법을 제정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탐정업자와 탐정들의 숫자는 이 경비업과 경비원의 약 4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서 역부족이었습니다. 크게 성장한 이 경비업에 비해서 이 탐정업의 시장성은 크지 않아서 국회가 탐정업법의 제정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시장성이 큰 이 도쿄의 탐정사는 약 100여 개에 지나지 않았고 이들 탐정사의 종업원들도 기껏해야 1인에서 2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성 탐정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업체가 한두 명의 탐정이 영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탐정업법의 제정에 매력을 갖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탐정업계의 자정운동과 일체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이 탐정업법의 본래의 제정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탐정업의 성장과 미래라는 목적, 외국 업체의 일본 시장 잠식 방지 등과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탐정사들이 이러한 법 제정을 기회로 이 고객의 확보나 획득을 위한 선전에 활용할 속셈이 뻔히 들여다 보이고, 이 고객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슨 탐정협회 소속 탐정 누구누구라는 식의 명함을 만들어서 불법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탐정업법의 제정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점 탐정업계의 무질서가 심해지자 탐정업계 스스로의 자정운동과 탐정업계를 일체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당시에 탐정업계가 4개의 단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일본 조사협회의 설립입니다. 탐정업계 4단체의 통합이 모태가 되어서 1988년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일본 조사업협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 협회는 경찰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일본 탐정업계의 유일한 전국 조직입니다. 공인된 공익법인으로서 그 하부 조직으로 23곳의 지역협회가 정비가 되어 있고, 이 협회에는 약 600여 개의 탐정사무소, 조사회사, 흥신소 등 탐정업체가 가맹되어 있습니다. 이 협회가 탐정업법 제정에 앞장선 것은 사실이지만 실상 일본 탐정업법의 제정 배경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즉 탐정업의 진흥이라든가 또는 선진화라는 이러한 명분보다는 탐정업계의 고질적인 이 불법 행위를 규제하려는 차원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동화지구와 불악차별 사상에 따른 일본 사회의 집단 따돌림과 정보를 제공한 탐정들의 불법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기타의 법률들이 제정이 되면서 탐정업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규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6년 6월 8일 법률 제60호로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탐정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탐정의 역사는 결국 인류 탄생과 같이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집단이 생기면서 어딘가에 비밀이 생기고 또 동시에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찾는 것을 직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무엇인가를 찾는 그 행동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은 전쟁 상대국의 국정이나 또 전력이나 전쟁 계획 등을 몰래 알아내기 위하여 흔히 이 스파이라고 하는 이 군사 탐정이 활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는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려는 수요는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몰래 정보 수집 역할을 담당하는 이 전문가로서 이 탐정이라고 하는 직업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탐정이란 결국 비밀사항이나 어떤 사정을 은밀히 알아내는 일 또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염탐꾼이라고도 하였고 전쟁 중에는 밀정
간첩, 스파이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의 역사 속의 탐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본 전국 시대에는 바로 이 센코쿠 다이묘가 고용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적국의 정보 수집 등을 시킨 닌자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또 이 에도 시대에는 이 에도의 막부가 각 지역의 다이묘들이 어떤 모반을 계획하거나 문제가 될 일을 하지 않는가를 조사시키는 조직이 바로 온미쯔였습니다. 따라서 에도 시대에는 온미쯔라고 하는 이러한 조직도 있었습니다. 자, 일본에서의 탐정이란 바로 이 조사업자의 일종으로 타인의 비밀을 비밀리에 조사하거나 어떤 범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 또는 그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 탐정사무소나 이 흥신소 등에 속하는 조사원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서지방의 경찰들은 자체 내의 용어로 형사를 또 탐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근대 산업으로서의 탐정업 성립 시기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바로 이 산업혁명 이후로 보면 되겠고요. 일본에서는 바로 메이지 유신 이후가 바로 탐정업의 성립 시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치 유신이죠. 메이지 유신 이후에 바로 일본에서도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영미법계를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경비를 비롯한 사회 많은 분야에서 시장경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흥신소와 탐정사의 급성장입니다. 메이지 유신 후에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정권거래소의 정권거래가 활발해집니다. 기업의 신용이 산업 발전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요. 메이지 20년대에서 30년대, 즉 1887년에서 1897년대 사이에 이 흥신소 등이 서서히 설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후에 이 경제부흥과 함께 흥신소 탐정사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탐정업계의 자정운동과 일체화입니다. 이 탐정업계의 무질서가 점점 심해지자 탐정업계 스스로의 자정운동과 탐정업계를 일체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당시 업계에 4개의 단체가 통합이 된 것이 바로 모태가 되어서 1988년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일본 조사업협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일본 이 조사업협회는 바로 경찰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일본 탐정업계의 유일한 전국 조직으로 공인된 공익법인입니다. 하부 조직으로 23곳의 지역협회가 정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600여 개의 탐정업체들, 탐정사무소, 조사회사, 흥신소가 바로 가맹되어 있습니다. 일본 조사업협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입니다. 1988년에 바로 사단법인 일본 조사업협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설립 목적은 조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를 하여 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자유의 확보, 기타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회의 사업 내용은 바로 정회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연락, 탐정 교육 담당자 및 탐정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자격 부여, 탐정업의 적정화에 관한 자율 규제, 탐정업에 관한 고충 처리, 탐정업자에 대한 연수회 개최, 탐정업에 관한 홍보 및 개발, 탐정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통계, 탐정업에 관한 물품 제작 및 배포, 탐정업자나 탐정의 복리 및 후생,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이 방범 활동이라 또는 폭력 배제 활동 등에 대한 협력, 그리고 이상의 각 항의 내용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주 사업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탐정업과 관련된 사회적 부작용과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탐정업법의 입법을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2006년도에 탐정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결정을 하면서 결국 이 국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이 공인 탐정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탐정업 운영을 위한 신고죠. 현재 일본에서 탐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바로 이 공안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된 2007년도에는 약 4,000건의 탐정업 신고가 있었고 이후에 매년 약 1,000건씩 신규 신고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매년 약 500건의 또 폐지 신고가 있음으로 해서 해마다 약 500건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약 500건씩 폐지 신고의 주 원인은 바로 업체의 경영 악화에 따른 것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2013년도 말에 일본 전국 탐정업 등록업자 수는 약 5,500건이었습니다. 법인이 1,450건, 개인이 4,050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 도쿄에 등록한 업자가 850건으로서 전국의 약 15.4%가 도쿄에 있다는 뜻입니다. 공인 탐정 수는 약 한 6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출액으로 본 탐정업계의 시장 규모는 바로 법인관계조사가 약 1,400억 엔입니다. 개인관계 탐정 업무가 인사조사를 포함해서 450억 엔이고요. 이렇게 해서 일본은 약 1,850억 엔이니까 한화로 1조 8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소행 행동조사가 260억 엔, 행방 확인 조사가 50억 엔, 그 다음에 고용, 결혼, 기타 조사, 인사 관련이 40억 엔, 기타 조사가 100억 엔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탐정산업의 매출과 고용 효과의 시사점으로서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탐정제도가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된다면은 이들이 가져올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짐작하는데 바로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탐정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 탐정업법은 본문 26개조,
부칙 3개조로 되어 가지고 주로 탐정업에 대한 필요한 이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탐정업을 규제하려는 성격이 매우 짙은 법률인데 그동안에는 탐정업계에 대한 지도 감독이 없었다는 것, 또 탐정업계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또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결국 이 탐정업을 합법화시킨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탐정업의 소관 부처를 살펴보면은 바로 일본에서는 바로 공안위원회입니다. 정확히는 경찰청 생활안전과로 되어 있고요. 바로 기존에 난립해 있던 탐정업에 대한 실태 파악이 가능해졌다는 것, 또 업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탐정업자에게 이 벌칙을 부과할 수가 있게 된 것이 바로 탐정업법 제정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목적과 정의입니다. 이 탐정업법은 동법 제1조에 이제 목적이 나와 있는데 탐정업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정함으로써 그 업무의 운영의 적정을 도모해서 개인의 권리 이익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법 제2조에 보면은 탐정 업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탐정 업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의뢰에 관계되는 것을 수집할 것을 목적으로 이 면접, 인터뷰에 의한 탐문, 미행, 잠복 등 기타 이러한 것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서 실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당해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업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탐정업은 탐정 업무를 행하는 영업을 탐정업으로 바로 탐정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전적으로 방송기관이나 신문사, 통신사, 기타 보도기관의 의뢰를 받고 그 보도용으로 공유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제외합니다. 이제 탐정업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탐정업자는 관할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소정의 신고를 하여 탐정업을 영위하는 자를 탐정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탐정업과 탐정업무의 실시 원칙입니다. 일본의 탐정업은 개인정보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법적 규제가 없어서 바로 다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바로 조사 대상자의 비밀을 이용한 협박 사건들, 그 다음에 위법한 수단에 의한 조사, 비용 시비 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탐정업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보다 나은 개인의 권리 보호와 이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탐정업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탐정업과 탐정업무의 실시 원칙에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바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실시 원칙 및 규칙 준수, 비밀 준수, 중요사항 설명 등으로 이렇게 주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 탐정업법 6조에는 탐정업자 및 탐정업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탐정 업무를 수행할 때 바로 이 업무의 실시 원칙이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 부여나 탐정 업무를 이유로
정당한 업무 행위라고 하여도 그 위법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탐정업법 제6조 1항입니다. 형법상의 범죄 행위인 이 조사 대상자가 감시, 개인 사유지 무단 침입, 전화 감청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주민기본대장 관람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한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안녕을 해하는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또 침해하여서도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시 등의 처분 대상에 처하게 된다고 탐정업법 6조 2항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란 형사상의 위법적인 행위 이외에도 민법상의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탐정업법 제9조 1항입니다. 탐정업자는 업무의 조사 결과가 위법한 범죄 행위에 활용될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경우 또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을 경우, 의심하지 않고 용인한 경우 이를 위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배우자 소재 파악 업무 의뢰를 받았을 경우 탐정업자는 해당 의뢰자가 배우자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위배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탐정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일본 탐정업법 제9조 2항에 보면 탐정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탐정업자 이외의 사람에게 수탁할 경우의 규제가 나와 있습니다. 업무의 정보를 청취할 경우 또는 조사 과정 중 취득한 사진 등을 제3자에게 현상을 맡기는 등의 행위는 바로 위반 행위는 아니지만은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 위탁의 경우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은 아니지만 바로 무허가 업자에게 탐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바로 위반 행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탐정업법 8조입니다. 바로 중요 사항의 설명 등의 관계입니다. 탐정 업무 수행에 있어 업자가 의뢰자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경우 업자가 업무 의뢰자에게 반드시 업무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일본 탐정업법 제10조 1항입니다. 비밀 유지 등의 관계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 탐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탐정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임원들 또는 사무원이나 격리원들, 파견 근무자 등 다양한 대상을 업무 종사자로 규정하여 이들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업자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을 경우 이용 목적 등을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결격 사유입니다. 일본 탐정업법 3조에 보면은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탐정업자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업자 또는 임원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격 사유로서는 바로 성년 피후견인, 이건 우리나라 개정민법에 의해서 피성년 후견인과 같은 겁니다. 피보좌인, 이거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파산에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형 집행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최근 5년간 처분, 영업정지 6개월 이내의 처분을 위반한 자, 폭력단체의 단원의 구성원이 탈퇴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영업에 관하여 성년과 같은 능력을 갖지 못한 피성년자에 관한 규정, 법인과 관련하여 임원의 업무 진행, 감독 등의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일본 탐정업법 제3조 1호에서 제5호의 규정에 속한 경우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 업무의 영위입니다. 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누구든지 바로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신고한 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탐정업법 11조는 교육에 관해서 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탐정업자가 고용한 고용자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실시해야 할 필요 교육 내용을 보면은 바로 해당 탐정업 법령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들, 적정 탐정 업무 실시 방법,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올바른 취급 방법 등이 필요 교육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탐정업자가 종사자에게 부적절한 업무를 종사토록 할 경우에 또 지시 등의 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수행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교육 계획서라든가 교육 실시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탐정업법 제5조에는 바로 타인에 대한 탐정업자의 명의대여 금지가 바로 규정되어 있고요. 또 일본 탐정업법 12조에는 탐정업자의 명부비치와 관련하여 명의대여 금지의 내용을 준수함과 동시에 종사자에 대한 탐정 업무 내용 기재 및 장부 비치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관할 공안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규정 위반과 소명의 기회입니다. 소재지의 관할 공안위원회에 신고서 제출로 인하여 관할 소재지 외의 지역에서도 탐정 업무를 수행토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관할 공안위원회가 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규정을 위반한 업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처분입니다. 일본 탐정업법 제15조에는 행정처분은 탐정업자 등이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관할 공안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과 청문의 기회 부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탐정업자의 결격 사유 해당으로 인한 관할 공안위원회로부터 영업 폐지 명령과 청문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탐정업법 17조입니다. 공안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 탐정업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탐정업법 제18조 다음의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한 자,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탐정업을 영위하게 한 자, 공안위원회의 지시에 위반한 자. 다음의 경우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들입니다. 탐정업 신고서 또는 첨부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 신고서 혹은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서 혹은 첨부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규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혹은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 규정된 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 기재를 한 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 보고 및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 입회 검사를 거절, 방해, 기피한 자들입니다. 문제풀이입니다. 일본에서 탐정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때는 언제인가? 가 2007년, 나 2006년, 다 2005년, 라 2008년입니다. 답은 가번입니다. 일본은 음성적으로 개인의 의뢰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탐정업자와 흥신업자의 난립과 각종 법정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2007년에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탐정업을 하기 위해서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가 경찰청, 나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다 지방경찰국, 라 도도부현 본부. 정답은 나번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입니다. 탐정업자는 관할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소정의 신고를 하여 탐정업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탐정의 역사에서 이 센코쿠 다이묘가 고용을 해서 비밀리에 적국의 정보 수집을 시킨 조직은 가 닌자, 나 염탐꾼, 다 밀정, 라 옴미정. 정답은 바로 가번 닌자입니다. 닌자는 센코쿠 다이묘가 고용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적국의 정보 수집 등을 시킨 조직이었습니다. 최근에 시큐리티 영역 전반에 걸쳐서 이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음성적으로 개인의 의뢰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탐정업자와 흥신업자의 난립과 각종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2007년도에 바로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일본 탐정업은 국가 차원의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바로 2006년도에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탐정업계 또한 자정운동과 업계를 일체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탐정업계의 4개 단체가 통합이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1988년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일본조사업협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연역을 보면은 일본 전국시대에는 이 닌자가 비밀리에 적국의 정보 수집 활동을 하였고, 또 이 에도 시대에는 옴미쩌가 각 지역의 다이묘들의 모반, 문제들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산업으로서
탐정업이 성립된 것은 바로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이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영미법계의 도입, 절충으로 민간 경비를 비롯한 많은 사회 분야에서 시장 경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1988년 탐정업계의 4개 단체가 통합된 것이 모체가 되어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일본 조사업협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탐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로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공안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말에 일본 전국 탐정업 등록업자 수는 총 5,500건이었고 이 중에서 법인이 1,450건, 개인이 4,050건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탐정들이 약 6만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탐정 산업의 시장 규모는 1,850억엔 정도입니다. 우리 한화로 할 때는 약 1조 8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법인관계 조사가 한 1,400억엔, 개인관계 탐정 업무로 하는 매출액이 450억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탐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탐정업법은 본문 26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된 법률로서 탐정업에 대한 필요한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탐정업법의 주요 내용은 탐정업과 탐정 업무의 실시 원칙에 관한 것들, 신고 및 결격 사유에 관한 것들, 그다음 교육 관련 지시 및 행정 처분 벌칙으로 주요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